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ETF가 오늘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을 바라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2023년 8월 9일 기준으로 9만 110원이고요. 이미 8월 1일, 2일, 4일, 세 번이나 9만 원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니까 9만 원에는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추세라면 10만 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ETF를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 10월 18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만 원에 시작한 ETF가 상승을 계속해서 13년 만에 10만 원을 최초로 달성하는 ETF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1년에 19% 내지 20%를 13년 동안 꾸준히 올려야 달성 가능한 수치예요. 지금 9만 100원짜리 ETF가 만 원에 시작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요. 불과 연초만 해도 6만 원이었던 ETF의 가격이 7, 8개월 만에 9만 원까지 점프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은 탄력을 한번 받으면 벼락같이 오르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모임이고요. 기술주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런 걸 기술주라고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가치를 미리 부여해 주고요. 그 기업이 말하는 미래가 실현이 되면 진짜 가파르게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주식을 미리 사뒀다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겠죠.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10만 원으로 올랐다면 단지 9만 원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나 배당에서 복리 효과를 얻게 됩니다. 주가가 1%만 올라도 10% 오른 거랑 똑같죠. 배당도 1%만 줘도 10% 받은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배 오른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이거 나스닥 100 ETF가 최초로 달성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원래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을 보면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모여 있는데요. 사실 원래 나스닥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그냥 작은 유망주들의 모임이었어요. 작은 유망주였던 작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말하던 미래를 현실화시키면서 마침내 기존의 거대한 기업들을 제치고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나스닥이 곧 미국 증시의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이익이 없이 미래 가치로만 평가받는 종목들을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래 가치란 게 허상인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시려면 종목을 잘 고르는 안목과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죠. 그럼 지금 나스닥을 보자고요. 지금 나스닥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걸 보고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은 또다시 미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면 지금 끼어 있는 거품조차도 실제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얼마나 많은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사람들은 또 거품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1999년에 고점을 찍고 2000년대에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던 미래는 IT 시대였죠. 그리고 90년대는 IT 시대가 당장 눈앞에 올 것 같은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한국에서도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 많은 자금이 몰렸는데요. 막상 2000년이 되고 보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경기도 침체되면서 내가 과연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하락이 이어진 게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비로소 IT 시대가 현실화되는 2010년대부터 다시 상승을 하면서 2016년에 비로소 1999년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은 최소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됐죠. 그런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탄탄한 기술주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게 아마존이 있고 애플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990년대에 앞으로 IT 시대가 올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면 2000년대에 온라인 쇼핑몰 시대가 올 거를 예상하고 아마존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놓쳤다면 2011년에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걸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애플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조차 놓치신 분들이 2019년, 20년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테슬라 주식을 안 사셨죠. 테슬라도 지금 10배 클럽에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껴있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2000년대 초처럼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죠. 어찌됐건 기술주들이 말하는 미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지금의 거품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도요. 2023년 들어서 기술주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AI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초전도체도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회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봐야 돼요. 그 방향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맞는가? 그걸 보시고 그게 맞다면 돈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가격이 거품이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만 두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이런 걸 가진 분만이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텐텐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문제가 남죠. 저 많은 기술주 중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또 관건이에요. 제가 위에서 말한 기업의 성공 뒤에는 기대감만 주고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내가 만약 운 나쁘게 그런 기업을 골랐다면 본전도 못 찾고 산화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고르기 힘드니까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100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 꽤 많은 회사가 걸려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나는 주식으로 10배 벌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랑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꿈만 같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역사를 돌이켜봐도 이미 여러 번 이뤄낼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다 놓치고 있던 겁니다. 누구나 변하는 세상을 알고 있고요. 세상은 꾸준히 변합니다. 누구나 그 변하는 세상에 올라타고 기다리기만 하면 바뀐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요.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그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쓰는 시대를 열었고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시대, 테슬라는 아마도 전기차 시대를 열 것 같아요. 모두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꾼 대전환이에요. 이 종목들 모두 10배 클럽에 가입돼 있죠. 앞으로 그런 종목은 나스닥 기술주에서 계속 나올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의 가격은 계속 거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고 꺼지고 다시 생기고 그 과정에서 굳는 거품이 실제 가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시간만 취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꺼지는 거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졌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걸 얻기 위해선 뭘 해야 되겠어요? 거품이 꺼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치주가 필요하겠죠.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실적을 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가치주들로 이동합니다. 그런 가치주들이 모여 있는 게 어디죠? S&P 500 ETF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종목으로 500개를 구성한 S&P 500 ETF는 나스닥 100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예요. 내 포트폴리오를 그 두 가지에서 분산 투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두 가지 종목을 주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3년 남짓 투자한 결과 지금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스닥 100이 수익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조금 좋지 않을 때는 S&P 500이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10배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